굉장히 참신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라면 알바를 그땐 하지 마. 이게 질문이었어요. 우리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실습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딱 때마침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실습생이 다녀갔고 여기 병원에도 실습생이 다녀갔죠. 네. 실습생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그리고 아니면 나가기 전에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할까, 질문들이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식인 같은 데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신했다. 네, 이게 질문이었구나. 이런 질문도 질문들. 이런 거였구나.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도 있어서 이제 실습생들이 아무래도 실습을 처음 나가는 거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지식인에서 이제 본 질문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사실인가요? 약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많이 서서 하는 일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습생이기 때문에 세워두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습생들은 진료하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보통 이렇게 뒤로 빠져서 옵저베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옵저베이션 하는데 떡하니 의자를 놓고 앉아서 관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조금 길 수는 있겠네요. 실습생이기 때문에 세워두거나 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실습을 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면 뭔가 앉아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치과위생사 진료를 하는 시간에는 옆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석션도 한 번씩 좀 잡아볼 수도 있고 좀 단독으로 하는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면 제거라든지 이런 진료를 할 때는 이제 실습생들이 옆에 앉아서 스툴에 앉아서 같이 이제 진료하는 걸 보기도 하고 뭐 필요한 내용들 메모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요즘은 좀 어시스트들이 많이 앉아서 하는 게 좀 보편화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룰은 없는데 하여튼 모든 체어마다 그 어시스트 스툴은 무조건 다 있어요. 의자들은 무조건 있는데 그 어시스트나 석션을 할 때 내가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면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서야지만 보이는 그런 또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앉아서 할 수가 없죠. 원장님이 그쵸. 체어를 높이 올려놓고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그런 경우도 원장님들도 있고 계시더라고요. 서서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서서 해야 그죠.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옆에 좀 그쵸. 앉아서 이제 맞아요.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실 학생분들은 이제 실습 시간 학교에서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길어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앉아서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근데 치과에 와서 실습을 하면은 8시간을 이제 진료 시간을 똑같이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엄청나게 힘든 중노동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분명히 앉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가 첫 번째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나가게 되면 저녁에 약속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서 다리를 좀 주물러 주고 또 압박 타이즈 같은 거 준비해서 신어주면 훨씬 다리가 덜 붓고 덜 필요하거든요. 네. 학교에서 그런 거 학생들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다. 좋았죠. 근데 좀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하나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아니 학교에서. 실습생들이 항상 전화를 먼저 딱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진짜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시켰겠죠. 네. 그쵸. 근데 그 실습 의뢰를 할 때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학생이 가기 전에 연락드리고 OT 받으러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실습 나갈 병원에 먼저 가서 그 병원 환경도 좀 보고 이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될지도 알아보고 이런 OT의 개념으로 먼저 실습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습생들이 오기 전에 조금 뭔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느낀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본인 목소리가 지금 쉬었는데 전화를 해도 될지.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귀엽네. 것부터도 너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 그런 질문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주말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이제 충당해야 하는 학생인데, 이제 병원은 당연히 월화수목금을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병원 쪽에서 문자 스케줄을 화수목금토를 뭐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보통은 6시 퇴근으로 실습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6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학교 가이드라인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학생은 이제 병원에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이제 학교에 그쵸, 있는 그건 조율이 교수님이나 필요하죠. 조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좀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라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라면 알바를 그땐 하지 마 이러겠네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야 된다는데? 실습이 중요하지 알바가 중요할까요? 근데 저는 조율이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니까 좀 곤란은 하겠지만 최대한 교수님을 통해서 조율을 해봐라. 아. 그렇죠. 네, 목소리가 쉬어서 걱정인데 전화를 드려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는 혹시 어떻게 답변해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쉬어도 전화를. 전혀 걱정할 만한 요소가 1도 없다. 아. 네. 또 보면은 실습생들이 실습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걸 그대로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네. 병원 입장에서 뭘 입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때는 어떤 친구들이 어, 힙하게 입었더라고요. 진짜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는 게 뭐, 그렇죠. 그러면 실습 복장은 학교에서 입으시는 그대로 그쵸.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일지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인 내용 보면은 보통 적을 게 없어요. 뭘 적어야 되나요? 팁 좀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있어요. 공유하고 막 네. 엄청 적을 날죠.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어떤 내용을 좀 적으면 실습일지 적을만 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가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교정, 보존, 보철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한 명인 곳에 실습을 나간다면 어렵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좀 이렇게 뭐 그래도 가이드를 조금 준다면은 그래서 어떤 진료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좀 큰 그림만 좀 갖고 가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거를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업저베이션을 하든 뭐 실습 일지를 쓰든지 간에 한 명의 환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원장님을 쫓아다니거나 위생사 선생님을 쫓아다니지 말고 환자의 처음과 끝을 봐야지만 이 환자의 레진 치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기반으로 하면은 실습 일지에 쓸 때도 뭐 예를 들어 홍길동 환자가 오늘 어떤 치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술식이 뭐였고 옆에서 그럼 치과의사들이 또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 주잖아요. 주의사항은 1부터 10까지가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또 쫙 쓰고 이 진료를 할 때는 어떤 재료들을 쓰더라. 근데 이 재료의 특징은 또 뭐더라. 그럼 사실 하나의 진료에서 술식과 주의사항과 재료가 다 나오면 사실 3장 써야 되겠는데 A4 용지로. 실습일지가 보통은 딱 2쪽 나오더라고요. 2페이지. 여기는 사실은 차고 넘쳐요. 그러려면 그 환자의 내용들을 정말 옆에서 메모를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과정과 노력이 있으면 뭐 공부도 좀 제대로 되고 일지도 좀 알차게 쓰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을까. 또 추가로 뭔가 덧붙이자면 적응증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같은 진료라도. 아, 그럴 수 어, 있죠. 오늘은 레진 치료했는데 서비컬을 했어. 벌을 근데 다른 걸 또 뭘 쓰더라. 이게 왜 필요한 걸까? 그쵸. 이런 궁금해요. 것들을 네,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실습하면서 업저베이션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계속 궁금증을 계속 내가 고민하고 이거를 또 질문도 하고 답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뭐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보이니까 그쵸. 물어봐도 되는데 못 물어보고. 네, 음. 맞아요. 어때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그 임상에 있는 치과 위생사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귀여워하는 거. 마지막 날 실습생들 얼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약간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인사를 빠이빠이 했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사실은 이 친구들도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차원에서 이제 뭐 종례 같이 진료 끝나고 나서 오늘 한 달 동안 고생했다. 같이 마지막 뭐 날이니까 박수라도 박수 한번 한번 쳐주자. 이렇게 하고 딱 빠이빠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실습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받고 병원에 관계된 사람이면 좀 찾아가서 인사하고 인사를 하면 가장 좋죠. 그게 어렵긴 아. 한데요. 인상이 가장 크게 남을 것 같네요. 특히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라면 더 얼굴 도장을 그치. 찍고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생들한테 꿀팁 꿀팁이요. 하나씩. 실습한 지 오래돼서 애들이 무조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서랍 열어보기다.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막 급한 상황에 딱 받는 뭐 에이프론 하나라도 급하게 꺼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꺼낼 수가 있고 치과에는 장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하는 곳에서 서랍장 열어보면서 어떤 재료가 어디 들어있는지 먼저 위치 파악만 해도 나중에 그거 하나 꺼내주는 게 센스가 되고 네가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거든요. 제가 실습생 보면 어떤 실습생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막 얘기도 시키고 이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식사할 때도 얘기시키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얘기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약간의 어떤 관계 형성도 조금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 안에서의 조직 문화는 이런 조직 문화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실습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